여러분, 롯데그룹이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언택트 이코노미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들은 어려워졌잖아요. 안 그래도 작년부터, 아니 그 전년부터 온라인이 대세다 온라인이 대세다 하면서 젊은 층들이 온라인에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롯데그룹은 이 변화에 대응을 못했죠. 오프라인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에 대응하기에 굉장히 미숙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빨리 온라인이 활성화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1월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완전히 비대면 위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안 가요. 백화점이나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값비싼 거. 그런 거 외에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는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1등 유통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1등 유통기업이 지금 위청위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의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유통에서 롯데자산개발이라고 종합부동산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유통업체에서 이제는 부동산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롯데는요 유통의 고전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까지도 계속 몰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번집니다. 롯데도 엄청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 위기의식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수장이 됐던 강희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롯데자산개발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이에요.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 플러스 교통보조비라는 이름으로 주는데요.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12개월치를, 10년에서 20년은 15개월치를, 20년 이상은 18개월치를 지금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기가 커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은 롯데는 롯데온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존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버겁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롯데자산개발은요.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016년까지 2017년까지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그러던 롯데자산개발이 2019년 작년에 마이너스 103억을 했어요. 103억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제는 손실이 누적돼 갖고요. 잉여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자본금마저도 완전히 잠식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구조조정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롯데자산개발은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의 수익, 이것을 노리고 있고요. 기업형 임대주택, 그리고 공유오피스 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롯데자산개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롯데는요, 굉장히 사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롯데 쇼핑에 대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잘 나가는 롯데 쇼핑이었습니다. 매출이 22조 9,760억 원 할 정도로 진짜 잘 나가는, 그리고 한 해 영업이익이 거의 1조 9,045억 원이 나고요. 또 순이익이 2,468억 원까지 나던 그런 회사가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계속 쪼그라들었습니다. 22조 매출이 17조 원대로 떨어지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1조까지 갔던 매출이 5천억, 4천억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순이익은 더 형편없습니다. 2018년에는요 4,649억 원, 2019년에는 8,536억 원이 엄청나죠. 2017년부터 내리 3년간 지금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금 적자 폭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적자 폭이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4분기에는 4,492억 원의 적자였지만 2019년 4분기에는 1조 164억 원의 적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4분기는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언택트 이코노미까지 겹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적자폭이 훨씬 커질 거예요. 이렇게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롯데에는요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구조조정.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양새, 적자폭의 어떤 그래프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면 모르겠는데 우하향도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그런 우하향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롯데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롯데는요 코로나19가 오기 전 올 초에 이미 롯데 매장 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 쇼핑의 매장 수는 백화점이 51개예요. 그런데 임차 비율이 55%밖에 안 됩니다. 롯데마트는 124개인데 임차 비율이 46%고요. 롯데 슈퍼는요 412개인데 전체 임차 비율이 89%고요. 롭스도 마찬가지예요. 131개인데 임차 비율이 10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익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줄이겠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임차하는 거 다 줄여가면서 적어도 200개 이상의 점포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그만큼 롯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보세요. 점포 구조조정 목표를 보면 백화점도 줄입니다. 백화점도 51개의 백화점에 5개 이상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트도 124개에서 50개 이상 줄입니다. 거의 마트는 절반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는 그나마 좀 되는 데가 있으니까 412개 중에
70개 이상을 줄이겠다. 롭스는 131개 중에 20개 이상을 줄이겠다. 그래서 5년간 약 2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그런데 이게 5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요. 5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2, 3년 안에 다 이미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빠른 시간 1, 2년 안에 200개 이상 점포가 폐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18개의 점포 중에 200개 이상이니까 500개 가량으로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롯데는 지금 절박합니다. 예, 잘못하면 20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속 직면해 있어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면 점포 구조조정은 당연하고요. 예,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도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통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박살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롯데 자산가발 부동산까지 왔잖아요. 실제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예, 적어도 희망퇴직을 지금 받아서 지난 3월에 80여 명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아서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는요. 이렇게 유통이 다 구조조정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마트, 슈퍼, 롭스에서 예, 대규모 감원 계획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롯데 자산개발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일자리를 예, 계속 지켜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이 예, 일자리를 이렇게 감원하고 간다는 것은 정부에 밑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예,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퇴직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이 롯데가 이렇게 많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요, 지역 경제에까지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이나 이게 서 있는 곳 지역에 가보세요. 대부분이 핵심 상권으로 발달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 마트가 문을 닫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조차도 다 망가지는 예, 그런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입니다. 롯데그룹의 위기는 지금 강력한 구조조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 많은 감원과 감원 칼바람과 지역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요, 앞으로잖아요. 과연 롯데가 여기서 다시 유통업계 1위 지위를 제대로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물음표를 답니다. 롯데가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켓컬리라든가 아니면 위메프라든가 온라인 업체를 인수합병해서 덩치를 키워가면서 유통업계의 어떤 모양새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통회사처럼 내가 만들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마켓컬리나 뭐 위메프나 뭐 이런 거를 인수하면서 유통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롯데온을 고집하면서 롯데온으로 계속해서 가겠다,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예, 가겠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겠다는 생각, 이게 결국은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예, 지금 쿠팡이나 위메프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예, 온라인 업체, 언택트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롯데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런 기업들이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롯데는
뭔가 큰 변신을 꿈꿔야 되지, 그렇지 않고 현실에 완주하면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롯데의 위기는 지금보다가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